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말 어려운 그 기간들을 지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꽤 반등 오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찐바닥을 지나서 상승하는 것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끝이 없이 저점을 좀 하회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고심이 좀 크고 사실 해당된 리스크 요인도 좀 새로운 것들은 좀 아니었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들이 재차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네. 일단 좀 냉정하게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좀 이어졌던 캐즘 현상이 과연 좀 완화되는 기조를 좀 보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텐데 네. 일단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이 전기차 캐즘이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최근 동향들 좀 봤을 때 지금 한 10거래 기준에서 보면은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뭐 배터리셀 3사를 좀 포함해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다수의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52주 신저가를 좀 경신을 했고요. 여기도 해서 일단 일봉상의 저점을 추가적으로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네. 일단 뭐 세 가지 원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앞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밸류가 과하게 좀 반영됐던 측면이다. 그렇죠. 단기 사실 너무 기대감으로 네. 많이 올랐었죠. 예. 네. 업황에 과한 이제 네. 기대감들이 한 최근 한 2년 전 주가에서 과하게 좀 이 밸류에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네. 일부 좀 거품이 좀 거쳐지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슈가 재차 좀 판매량 관점에서 좀 회복세를 좀 보이지 못했던 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올해 1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판매량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했던 부분들 좀 제거하고 보면 네. 이게 과연 명확하게 반등을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약간의 좀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IRA 관련된 세액공제, 뭐 전면 폐지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없애겠다 이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일단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영향들은 이제 주가에 상당한 전 가격 조정을 좀 거쳤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더 하락하게 됐던 배경이 IRA 관련된 정책 조기 폐지 가능성들이 현실화가 좀 됐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낙보가 좀 키웠는데 그 부분은 불확실성의 해석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트럼프 정책에 우려가 있었는데 감세안에서 지난번 얘기 나오면서 뭐 네. 트럼프가 더 해주진 않겠지만 네. 악재가 가시화되고 AMPC 같은 경우 뭐 네. 기존처럼 거의 하기로 해서 이제 오히려 회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네. 하원에서 최근에 이제 뭐 통과됐던 세부 데이터를 네. 보면 2028년도까지에 대한 조기 폐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제 조기 단축된던 부분 네. 그리고 뭐 세액공제에 관련된 범위도 현행대로 좀 유지됐던 부분들이 좀 다소 안도를 하면서 수급 반등을 좀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반등의 트리거로 좀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의 영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이제 7,500달러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이제 인센티브가 2026년 말로 이제 폐지가 되는 부분들. 물론 그렇죠. 이제 예. 이게 7월 달에 이제 상원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돼야지만 네. 될 텐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더 보수적으로 하원 이 법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 좀 반대의 어떤 의견들은 오히려 상원에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하원 때보다는 네. 좀 더 노그러질 거란 완화된 얘기도 있고. 예.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지만 일단 명확하게 봐서 뭐 아직까지는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감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뭐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 소재라든가 이제 부품을 공급받아서 이 배터리를 만들거나 전기차를 만들면 AMPC 안 주겠다. 이제 이 부분이 FEOC. 네네. 2027년도에 이제 시행이 좀 될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공급망 재편 부분들은 배터리 셀사의 어떤 영향도보다는
일부 이제 소재사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적용폭을 과연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성 자체가 국산이 한국에서 만드는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뭐 동박 소재라든가 기타 부가 소재 같은 것들을 공급했을 때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가 원재료 흑연이라든가 뭐 니켈 그다음에 뭐 리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조달할 때 이 부분이 뭐 소재로 좀 활용돼서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탑재될 경우에도 이 확장 적용을 좀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IR에 관련된 정책 부분들은 배터리 셀 3사의 리스크 해소 및 완화 요건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FEOC 규정의 경우에는 소재사들에 대한 어떤 추후의 어떤 영향도는 조금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지수가 이제 좀 약했고요. 네. 변 대표님도 녹록하게 이제 최근 상황들이 악재가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실 텐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오르려면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어떤 것이 좀 해소돼야 됩니까? 네. 일단 IR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들이 좀 현실화됐고 네.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차라리 좀 매를 맞는 것이 낫다. IR에 예. 관련된 정책이 그렇죠. 예. 어떤 형식이든지 빨리 확정이 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확실하게 좀 반영을 좀 시켜놓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실적 개선이라든가 전기차의 캐징 구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점진적 밸류 가치를 다시 좀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가밸류는 이제 과도한 이런 부분들, 과도한 조정으로 저는 상당 부분 이전 주가로 좀 회귀를 했기 때문에 밸류 관련된 어떤 영향들은 저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캐징 완화 시점 그리고 IRA 정책 리스크 해소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1분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좀 증가됐고 물론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은 중국이 전체적으로 한 58% 정도 성장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딱 제거하고 봤을 때 이제 크게 좀 증가된 요인이 있는가 이 관점에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고요.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럽 안에서 22% 정도에 대한 신장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기아차 같은 그런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 안에서 상당한 판매량의 어떤 증가 요인들이 좀 있었다. 물론 국내 경우에서 뭐 기아와 현대차의 판매량이 좀 희비가 좀 있지만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판매량들이 좀 재차 좀 증가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1분기 데이터에서 중요한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었고 이번 4월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가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정도 판매량이 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모델 Y 차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 풀리는 시점이 한 6월 초라고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판매량 연동 영향들은 한 5월 데이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폭스바겐 같은 신차 출고의 어떤 대수가 소형차 중심으로 좀 증가됐던 원인들을 보면 하반기로 갔을 때는 모델 2라든가 뭐 기아의 경우에도 EV3 차종이 유럽 안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좀 재차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5년 만에 출시한 이제 모델 Y 차종이 크게는 뭐 지역별로에 대한 편차가 좀 있지만 중국에서도 이미 좀 유통은 좀 되고 있지만 크게 이 인도량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영향도는 굉장히 좀 미비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일부 판매량들이 좀 집계가 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데이터를 보면 2분기 말쯤에 오히려 모델 Y 차종의 어떤 반영 효과 크게는 유럽 시장으로 보면 3분기에 테슬라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한 2개 분기에서는 상당히 어떤 판매량의 어떤 신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판매가 늘어나긴 하는데 유럽도 북미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이 중국 상당 부분이 중국 내수 시장이 이제 크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유럽과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커져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좀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결국은 또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그죠? 네네. 실적이 돌아서게 되면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오를 텐데 네. 역시 뭐 1분기 실적도 확인했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은 기대할 수 있는가? 뭐 시기적으로 보면 좀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지금으로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AMPC 관련된 리스크가 2028년도가 아니라 뭐 일단 하원에서 통과된 안으로 확정이 네. 된다면은
2032년도에서 2031년도 1년 단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세액공제 실적 반영 효과에 대한 훼손은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의 정부 효율화 수장직을 좀 내려놓고 테슬라에 좀 올인할 것처럼 좀 예. 발표가 나온 바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반적인 판매량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6월 기점으로 보면 로보택시의 이제 시범 운행, 그러니까 지금 오스틴 지역에 한 10대 정도가 먼저 시범 운행을 좀 거치게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안전성에 관련된 테스트 요건이라든가 검사 요건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하반기 기점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가 초도 양산 물량 한 1,000대 정도가 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테슬라가 전반적인 글로벌 판매량들은 좀 부족하지만 모델 Y를 이제 우선적으로 로보택시에 좀 배치한다고 봤을 때 판매량들에 대한 어떤 양산 차종의 어떤 증가 요인들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미국의 인센티브 정책들이 단기적인 악재 요인으로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라는 게 사실 뭐 주에서 좀 줬던 부분들이 뭐 이전부터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이런 부분들에 관한 영향도는 추후에 좀 연동해서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리스크 요인들이 저는 좀 반영됐다는 관점 이 점을 좀 봤을 때 일단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 데이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그 기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좀 제외한 뭐 유럽이라든가 뭐 국내 미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판매량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신장 효과를 2분기에도 재차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전기차 캐즘의 어떤 구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AMPC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우려감이었는데 셀사를 좀 중심으로 보면 1분기 데이터에 이제 선반영을 좀 많이 못했던 부분들 그런데 2분기에는 1분기 대비해서 이제 이익 기조가 좀 양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이제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지금 만들어놨던 초기 가동률이 지금 50%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한 2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3분기에서 또 4분기로 일부 프로젝트를 좀 이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아쉽지만 대체적인 어떤 계획 물량들이 좀 상충되는 구간들은 상반기보다 오히려 좀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 가동률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측면들을 조금은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정말 여기서 또 단계적으로 더 네. 2차 전지가 빠질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또 뭐 악재가 와서 같이 빠지면 몰라도 2차 전지만 유독 여기서 밀 가능성은 없고 시기를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약할 때도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심을 잡고요, 그죠? 네. ESS도 하고 좀 반등이 왔다가 밀렸다 그랬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양극재 업체들 좀 움직였고 소재사까지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도 LFP를 공급한다든지 네. 뭐 이런 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기업별 종목 전략은요? 네, 일단 최근에 20거래일 기준을 봤을 때 주가의 어떤 낙폭 구간들은 뭐 대다수 소재사, 뭐 셀사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50주 신저가라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면 같은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셀사를 좀 봐야 된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전 고가, 일본 고가에서는 한 44만 원대도 많이 낮아졌던 구간이었는데 5월 23일자 종가 구간이 26만 6천 원까지 하락을 좀 했었고요. 뭐 최근 일 종가를 보면 한 28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 대비해서 좀 이 부분이 좀 과연 많이 올라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델 I에 좀 주력해서 이제 공급됐던 부분은 2170입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배터리 셀을 좀 공급을 했는데 3분기 기점으로 보면 46 시리즈를 이제 모델 I 신차에 좀 적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이 이제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2분기 말로 예정은 좀 되어 있지만 46 시리즈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테슬라의 전반적인 어떤 판매량 상향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저는 공급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개별 요인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ESS 관련된 매출이 네. 4분기보다 1분기 데이터에서 그래도 실적 상세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2분기에도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 양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이제 대형 ESS의 어떤 판매 운동량들은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 부진을 다소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AMPC 기조를 조금 더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액공제가 상당한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삼성 SDI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4만 원대에 대한 이 유상증자 확정가가 있고 6월 13일 날 이제 상장 예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시장에 신주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의 어떤 희석 요인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뭐 주가의 어떤 상단 구간과의 어떤 괴리가 그렇게 좀 큰 차이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물량 부담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IR 관련된 불확실성이 삼성 SDI의 경우에는 다소 그 영향도가 좀 제한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의 미국의 인센티브 효과에 좀 맞물려서 피해를 좀 본다면 유럽향 시장의 개선 관점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실적 개선의 어떤 가능성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좀 낮아진 주가의 레벨단을 보면 5월 22일 날 15만 7,700원대 주가에서에 대한 저점 이후에 반등 이 구간에서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급등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좀 갖고 있지 못하지만 2분기에 점진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되고 전기차 판매량들이 재차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삼성 SDI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소재사 중에서는 전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NF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제차에서 다소 좀 전반적인 어떤 캐즘 영향도 있지만 LNF에 관련된 어떤 시선들은 다소 좀 우호적인 그런 리포트들이 좀 있습니다. 5월 26일 기점 보면 47,000원이 저가였고요. 오늘도 6% 하락을 좀 했지만 테슬라의 46 시리즈에 공급되고 있는 양극재 초도 물량들이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보면 전반적 장기적인 어떤 FEOC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LNF의 영향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 그래서 좀 양극 소재사 중에서는 외형은 좀 작지만 LNF가 테슬라의 모멘텀을 다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분기 실적 데이터는 뭐 시장의 컨센 대비 좀 하회했지만 해당되는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판매량이 다소 좀 부진했다라기보다는 고객사에 대한 양산 물량들이 좀 그 차기 분기로 좀 이월됐던 그런 부분들 보면 2분기 중반에서 말로 이제 공급이 좀 현실화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1분기보다 완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이제 상반기에 7종까지 좀 늘어난다고 보면 작년 이제 4분기에 4종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들은 소재사 안에서 그래도 좀 견조한 이익률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쉽긴 합니다. 이제 2차 전지가 최근 반등으로 인해서 쭉쭉 오르고 오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때가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2차 전지 전반적인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